관성과 중력을 이용해 걷기. 우리 집안 남자들은 모두 통풍이 있다. 통풍 환자의 발은 걸을 때 엄지 발가락이 아프다. 걷는 동작은 별로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불수의근의 반사적 행동 같지만 사실 의식적이고 매우 정교한 오직 영장류와 인간만이 가능한 효율적인 이동 모션이다. 인간의 걷기와 달리기는 단순히 근육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 오랜 시간 계속할 수 있다. 즉, 다른 동물들은 불가능한 놀라운 지구력을 행사할 수 있다. 뉴턴 역학의 제1법칙. 운동 중인 물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계속 운동을 유지한다. 바로 관성의 법칙이다. 걷거나 달릴 때 일단 몸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관성 덕분에 그 움직임이 작은 에너지로 유지된다. 출발 시에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일단 움직임이 시작되면 마찰과 공기, 저항을 극복하는 것 외에는 지속적인 에너지 투입이 줄어든다. 따라서 관성을 방해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의 핵심이 된다. 중력과 전방 기울기. 중력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이면 무게 중심이 발보다 앞에 위치하게 되어 앞으로 넘어지는 듯한 상태가 유도된다. 이때 발생하는 중력의 끌림을 발걸음으로 전환하면 근육의 힘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중력을 전진 동력으로 일부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족보행의 물리학. 이족보행은 양발로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딛어 무게 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한 다음 몸 전체를 기울여 넘어지기 직전에 다음 발을 내딛어 중심을 유지하는 정교한 동작이다. 한 발만 땅을 딛는 것이다. 이때 넘어지기 전에 딛는 다음 발의 발부리가 브레이크와 동시에 무게 중심의 이동으로 다음 동작을 위한 축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한 발로 체중 전체를 싣고 딛는 축이 되는 발끝의 대부분이 엄지발가락이므로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경사진면을 올라가기 힘든 이유가 바로 중력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산을 내려가기 쉬운 이유는 중력 때문에 땅을 차고 나가는 동작을 위한 에너지의 투입이 필요 없이 발을 앞으로 뻗기만 해도 무게 중심의 이동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달리는 것은 이 동작을 더 크게 효율적,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무게 중심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여 관성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몸을 숙이는 각도를 보행 때보다 더 가파르게 하면 앞으로 자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다음 발을 더 빨리 내딛어야 하며 사실상 계속적으로 넘어지려는 동작과 이를 피하기 위해 발을 딛는 동작의 반복이 된다. 즉, 넘어지지 않기 위해 빨라지는 것이다. 관성력은 관성 질량이 클수록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더 커서 초기 가속에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지만 일정 속도에 도달하면 관성 질량이 작은 사람보다 속도 유지가 더 유리해진다. 이는 원심력과 동일한데 다만 추가되는 중량을 위한 에너지 투입이 너무 많아 단거리만 유효하다. 100m 달리기 선수들이 마라톤 선수에 비해 제법 중량이 나가는 이유이다. 놀랍게도 이족보행의 물리학은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사실 달은 지구를 향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다만 지구가 구형이므로 지면에 충돌하기 전에 공면을 따라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투수가 공을 앞으로 던지면 공은 얼마 안가 지면에 떨어진다. 하지만 공이 떨어지는 곳이 공면이라면 그리고 공의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면 공은 지면에 부딪히지 않고 공면을 따라 계속 떨어지게 된다. 지구 궤도를 도는 모든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이다. 이족보행은 지속적인 전진이 낙하와 균형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교한 물리적 조화이다. 발 크기와 축의 메커니즘. 아기들을 보면 걸을 때는 비틀비틀 불안정한데 오히려 달릴 때 더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아기들이 걸을 때는 발을 내딛고 한 발로 서서 무게 중심을 찾은 다음 동작을 이어가기 때문에 비틀거리기 일수이다. 하지만 달릴 때는 매번 무게 중심을 잡을 필요 없이 발을 앞으로 내딛고 넘어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된다. 즉, 아기들은 관성력을 최대한 사용해 달리는 것이다. 아기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발이 매우 작아서이다.
동작을 멈추고 다시 내딛는 축의 역할을 하는 발끝 부분이 작고 부드러워서 정지와 동시에 다음 동작을 이어나가기 쉽기 때문이다. 발끝은 먼저 땅에 닿는 뒤꿈치로부터 아치를 그리며 지면을 밀어내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발이 작을수록 원을 그리는 축 반경이 짧아져 발 전환이 빠르고 효율적이 된다. 반면 발이 클수록 축 반경이 길어지고 지면 접촉 시간이 증가하며 머리끝의 고도도 높아져 에너지 소모도 커진다. 위 그림처럼 우리는 걸을 때 머리끝의 고도가 키보다 더 높아지는 순간이 있다. 발끝을 축으로 딛는 동작이 있기 때문이다. 이 동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만약 성인의 발이 아기처럼 작고 짧아 전체적으로 반원에 가까운 모양이 되면 무게 중심 이동이 수월해 쉽게 달릴 수 있게 된다. 작고 부드러운 발의 앞끝은 힘주어 몸을 위로 들어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원을 그려 무게 중심의 이동이 매우 쉽게 일어나게 된다. 즉, 발을 앞으로 내딛기만 하면 경사면을 내려가는 것처럼 몸이 저절로 기울어 무게 중심 이동이 가볍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땅을 발로 차고 앞으로 나간 다음 멈추고 다시 땅을 차는 것 같은 단절된 보행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작은 발은 육상 선수의 기록에 도움이 될까? 우사인 볼트는 강력한 파워와 효율적인 기술, 뛰어난 체중 비율을 지녔다. 그의 발 크기는 약 300mm인데 만약 이보다 20mm 작다면 축 반경이 줄어들어 그만큼 파워가 절약된다. 그의 신기록은 단축되었을 것이다. 발 크기를 줄이는 방법. 성인의 발을 아기처럼 작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발이 땅과 닿는 면을 최소화하면 된다. 즉, 앞끝과 뒤꿈치 부분을 깎아내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거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발이 땅에 닿아 무게 중심 이동을 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동작이 아주 매끄럽게 일어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신발을 신고 걸어보면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나는 그냥 서 있고 싶은데 저절로 걷게 만든다. 신발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무게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켜 정지 상태에서도 걷기 동작이 유도된다. 달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냥 걸으려고 하면 저절로 달려진다. 이런 신발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걷기가 빨라지고 보행에 전혀 힘이 들지 않게 된다. 물론 통풍이 있는 불편한 발에도 최고이다. 원래는 발을 딛고 땅을 찰 때마다 엄지발가락에 통증이 오는데 땅을 차려는 순간 저절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니 땅을 차는 동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건 신세계이다. 놀라운 발명품인 것이다. 이 신발은 내 몸무게가 만드는 중력과 관성력을 이용하여 저절로 걷게 만드는 자동 보행 장치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효과는 더 좋을 것이다. 도구는 문명이다.